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송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하다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이제 녹화본을 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나스닥은 5일선 이탈한 지 4일째. 4일째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5일선을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할 때 5일선을 돌파하고 밀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돌파하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5일째죠. 5일째 5일선 회복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보유관망 하시는 그런 그런 시국이고, 지금 여기서 지지하다가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한 번쯤 더 올라가고, 저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 저항 받다가 여기를 갔다가 폭락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상단까지는 일단 종목 테마 장세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S&P 500은 그런데 또 5일선 이탈한지 얘도 4일째죠 지금. 뭐 분위기는 저렇게 끝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끝날 것 같아. 저렇게 4일째라도 돌파할 수도 있겠죠. 뭐 또 음봉 맞더라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5일째 내일 밤에 5일선을 회복하길 기대를 하는 그런 국면이고, 빅스 차트는 21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 심리도 지표들이 지금 심리가 안 산다. 그러니까 지표는 맞지만 심리가 안 산다. 그 일봉은 어떻게 보면 심리만 안 타고 갈 수 있는 형태인데, 주봉이 완전히 침체죠. 침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면은 이제 아래 윗골이 소음선이죠. 소양선이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횡보 등락 후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횡보 등락 후 빅스가 빵 가면은 이제 종목 지수가 빵 떨어지면서 계좌가 아작 나겠죠. 그래서 지금 빅스랑 매일매일 빅스 지수와 나스닥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물은 외국인이 688억, 조금밖에 안 샀지만은 뭐 샀죠, 이렇게.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내일도 그냥 양호한 종목 테마 장세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그대로 줄지 않고 살짝 늘었고, 그냥 종목 테마 장세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도 잠깐 보시면은 파라블릭이 골든 나고서 골든 반락을 한 거고, 근데 뭔가 아래 윗꼬리 소음선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일선을 또 이탈하더라도 이게 또 파라블릭 지지받고서 다시 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냥 종목 테마,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종목 테마 장세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제 생각에는 내일도 뭐 5일선까지 이렇게 조정 오고서 파라볼 올라오고 급등하고서 쭉 떨어지지 않을까. 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냐면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완벽한 정배율 아니죠. 여기서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60일, 120일, 여기서는 240일, 121선이 골든 크로스 나면서 야금야금 한 번쯤 흔들면서 가다가 한 번 훅 빠졌죠.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한 번 훅 빠집니다. 근처까지. 이렇게까지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지수라서 장이 좋아서 이렇게 빠졌다가도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지금은 뭡니까? 721선, 24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대세 장기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이제 빅 골든 크로스죠. 이제 그러면은 뭡니까? 빠지더라도 나중에 진짜로 1000포인트 이상 시대가 열릴 그런 날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장기적으로는 급락할 적에 우울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돈을 찍어내서 급락이 올지 않을까 뭐 그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 그냥 이런 급락밖에 안 올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경기가 침체해서 경기가 불황해서 침체로 넘어가고 경기가 호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 소비재주들 이런 것들 뭐 다 바닥에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불황에서 이제 침체로 가는 시국이다 생각해서 하고,
차트도 정별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떨어지면은 아유 완전히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 테마 장세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떨어져도 이제 가는 종목을 잘 잡으시면은 계좌가 늘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우리바이오인데, 우리바이오는 네. 주봉에서 보면 아래위 꼬리 소음선 기간주정 신호입니다. 기간주정. 반락 기간주정. 근데 이 바닥에서 이제 11배, 10배, 11배가 올라왔죠. 이제 저기 1100원짜리가 이제 만원 가기 때문에 딱 보면 여기가 지지네. 이제 지지인데 지지를 할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이제 주봉에서 보면은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에서 보면은 저 위가 매도권인데 여기는 저항대고, 네. 저항대를 이제 돌파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네. 돌파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최대 거래 서진 종가를 이탈했다가 네. 회복했다가 이탈했죠. 이제 다시 이제 줄 흘러내리면서 21선 지지받고 이 추세를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를 하면서 네. 돌파를 하면은 이제 매도권. 네. 어떻게 보면은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4차 상승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이고, 매물대도 걸려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대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진약품은 이 당시는 거래가 들고 심리도가 살면서 가지 않을까 하고 했다가 약순절치고 나왔지만은 이때는 박자가 방향이 아래로 잡히고 박자가 안 맞았죠. 그래서 실패를 한 거죠. 반반. 확률적으로 50%도 안 됐었는데 조정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거래가 연속으로 늘고 있고 박자가 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못 먹어도 고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라도 0.36% 빠졌죠. 그리고 이제 8,000원 기준 8,800원이면 8,400원이 매수 적정가다 생각하시고, 그럼 8,300원은 뭡니까? 매수 적정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시가야 5일선 근접할 적에 10에서 15%까지 선매수 후 파라볼릭 하락 전환되고서 내려가기 전까지는, 추세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보유 관망 하신다. 깨고 내려가면은 갔다가 올라올 적에 다시 사시고, 매도했다가 올라올 적에 사시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721선 이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타했을 적에는 손절 치시고 대응하시고, 그런데 지금 손절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지금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갈 거를 기대를 하면서 사야 된다라고 보시고, 주봉 보면은 저기 일단 밴드 상단 만원, 11,100원, 11,100원 정도 되면은 일단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11,000원 가면은 거기서도 간다라고 생각 말고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재미수가 좋겠습니다. 월봉 보면은 그냥 가는 차트가 아니에요. 이게 갔다가 조정받고 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무조건 저는 22,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오르락 내리락 조정을 받아가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조정 때 이제 시간 까먹고 돈 까먹고 하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고, 그냥 가면 아쉬운 물량만 들고 가시고, 대한전선은 제가 몰빵한 50% 이상 몰빵한 종목으로 제가 그린 추세는 이건데, 왜냐면은 이제 고점 여기 바닥과 바닥에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여기 뭐 여기도 있겠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 고점과 이 음선 이 뾰족 튀어나온 거는 뭔가 아닌 거 같고, 지금 이거를 딱 맞추면 여기죠. 여기랑 맞추면 여기고, 여기랑 맞추면 여기고, 그러면 이제 21선 기준선 여기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그린 추세는 이건데, 원칙대로 하면은 이렇게 오늘 5일선 회복 안 찾겠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으면 내일 5일선 회복 안 착하고 3일째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아래로 가면은 제 생각대로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위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방향이 아래로 잡혔기 때문에 뭔가 좀 제 예상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관망하시고, 이탈하더라도 손절하지 마시고서 익절하지 마시고 이대로 보유 관망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대로
지금 21선 기준선 전환선 타고서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외바닥이고 떨어지고 외바닥 1차 하락 1차 반등 2차 뭐 2차 하락 2차 반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갈 거를 기대를 하면서 요대로 보유 관망 잘 해보시고 오성 첨단 투자는 오늘 3일째라서 이렇게 반락을 한 것이고 근데 지표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되게 좋은데 지표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봉은 단기요, 주봉은 중기요. 주봉이 심리도가 죽긴 했는데 월봉에서 아주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조건의 지금 지표입니다. 지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뭐 트럼프 소송 거는 거 다 기각되고 아마도 바이든이 이제 오늘 또 뭐 선거인단 뭐 투표를 하고 발표가 이제 내일이나 뭐 언제 나겠죠. 이제 언제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발표가 잘 났는지 혹시 보시고서 바이든이 진짜로 이제 확정됐다라고 치면은 뭐 날라가겠죠. 내일부터 바이든이 됐다라고 치는데 됐다 확정됐나 했는데 오히려 못 가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재료가 끝난 거죠. 재료가 끝나면 매도를 쳐야죠, 이제. 근데 저는 이게 바닥에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은 더 사야 되고 장중에 떨어지다가도 냅다 아래꼬리 달고 아래꼬리 대양선 나오고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 좋게. 그래서 이대로 보유 관망 잘 해보시고 한국 유니온제약은 5일째라서 오늘 5일선을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최소한 아래 윗꼬리 소음선 양선 나왔어야 되는데 아래 윗꼬리 소음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느낌은 추가락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무장지대를 들어왔다가 돌파 지지받고 가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 라인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가 이하 내려왔다가 내일 6일째지만 내일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고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화이자 관련 뉴스들이 긴급 승인됐다 계속 나오는데 못 가고 있거든요. 못 가고 있는데 뭔가 우리나라랑 이제 뭔가 체결이 됐다 이런 게 나와야 뭔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뭐 그건 예상이고 차트는 요거를 깨지 않는 한 계속 보유 관망하시고 저는 일단 이거를 깨면은 여기가 비무장지대이지만은 이거를 깨면은 부담되는 물량을 다 팔았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서 저는 제 위견은 요거를 이탈했을 적에 그래야 손절폭이 작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이제 121선 지지받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냥 쭉 떨어지겠죠.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근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을봉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제 드디어 형체가 생겼고 형체가 생기면 뭡니까? 한번 눌러주고서 다음 달이나 이번 달에 냈다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관망 잘 해보시고 아무튼 장기는 저 밑에 5개월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겁니다. AB 프로바이어는 어떻게 보면 1차 상승 후 눌러줄 적에 주식은 뭡니까? 갈 적에 사거나 매수권에 사거나 갈 적에 사거나 가다가 눌러줄 적에 사거나 얘는 갈 적에 눌러줄 적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승 초기 그리고 대세 상승한 후에 눌러줄 적에 추가로 갈 걸 기대를 하면서 사야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는 앞산인데 저기는 뒷산이죠. 뒷산이라서 조심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아마도 다 계약이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양빵인 종목 AB 프로바이오 경고가 걸렸죠. 투자 위험에서 지금 경고로 이제 한 단계 낮춰졌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빠졌죠. 원래 이게 14일인가 지나면 풀리거든요. 이제 조만간 풀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응이 잘 안 되시겠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10% 정도만 사 두시고 떨어지면은 이 밴드 하단 1,700원 앞뒤로 해서 가지고 15%나 아니면 20% 정도까지 하시고서 물 먹더라도 마이너스 뭐 30% 50% 되더라도 저는 도전을 해야 된다고 보시고서 도전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전선이 제일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AB 프로바이오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몰빵을 했다가 찔끔 팔다가 고점에서 못 팔고서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팔았다. 다시 샀다가 올라갈 적에 안 팔고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다 판 건 아니죠. 일부 사가지고 다 산 게 아니라 일부 사가지고 손절치고서 먹은 게 훨씬 많습니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일부 팔고 손절치고 다시 샀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0.2%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중이 20% 됩니다. 그 다음에 AB 프로바이오 A 프로젠 KRC는 이제 뭡니까? 이제 AB 프로바이오가 가게 되면은 그리고 대한전선이 가게 되면은 배 터지게 먹겠죠. 그러면서 이제 챙길 건 챙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B 프로바이오랑 대한전선을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10배, 20배.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건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고 인간인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저희 대박남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같은 수익을 또 내야 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돈이 몇 천에서 몇 백에서 몇 천에서 몇억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정도가 있어야 성에 차시겠습니까? 저는 한 1000억 정도는 있어야 성에 찰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대한전선 AB 프로바이오가 AB 프로바이오는 바닥에서 4-5배 올라오고 대한전선은 이제 한 80%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먹을 거리 대한전선으로 또 가게 되면 또 대박 터지게 배 터지게 먹는데 그 다음 그걸로도 부족해서 또 먹어야 되겠죠. 그 종목은 이제 그 다음 종목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엄청난 회사가 됐습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뭔가 미래를 대비를 하니까 이렇게 세계 거의 글로벌 1위는 아니지만 탑에 들어가는 회사가 됐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A 프로젠 KIC 망할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로 잘 매수를 하셔라. 갔다가 느닷없이 이제 61선 지지받고서 또 급등해서 이걸 추세를 돌파했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이제 쭉 721선 내려오면서 갑자기 급등하면 이제 아마도 이제 저 고점이 2018년 1월 9일이죠. 3년이죠. 3년 지금 내년이면 이제 3년차입니다. 3년째. 3년차에 이제 721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5,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운 좋으면은 얘네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만들 수 있는 회사죠.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얘네한테 수주가 들어오면은 그냥 한 방에 내년에 그냥 13,000원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방에. 그 이상까지는 저는 안 봅니다. 13,000원, 요 정도. 그러니까, 운 좋으면 내년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서 지금부터 분할로 사셔야 되는데 내일은 꼭 발만 담그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61선 손절 잡고 61선 손절 잡고서 61선 터치할 적에 비중을 한 20% 30%까지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당연히 61선 손절 잡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티움바이오는 오늘 이제 밀렸는데 5일선을 지켜주면 좋은데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일시 반락 신호거든요. 반락했다가 내일이라도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선 지지받고서 그냥 보유관망 해보시고 아무튼 저 파라볼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관망인데 부담되시면은 부담 되겠죠. 저 손절폭이 크니까. 근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 파라볼릭 지난주에 찍어주고 찔러주고 3주째 이번 주
눌러주고 다음 주 근데 3주째는 이제 시가이하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 또는 이번 주에 저거를 뚫어 올려주길 기대를 하면서 선매수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갈적에 선매수만 했다가 갈적에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고 조화제약도 지금 60주선, 120주선이 골든 크루스가 나고 있다. 그래서 이격이 짧죠. 이격이 크지가 않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격이 골든 날적에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격이 짧으면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잘 그리고 주봉에서도 주봉에서 보면 이제 바닥에서 바닥,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바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쌍바닥보다 원래 쌍바닥은 적당히 가고 쓰리바닥은 막 잘 갈 수 있는 게 쓰리바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쓰리바닥이죠. 근데 쌍바닥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중간 잘 가는 것과 그냥 보통 잘 가는 것 그 중간까지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정을 받고 나서 재매수 그러면 어딥니까 이제 일단 원바닥이 이 정도점 저기거든요. 저기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정고점 정고점 여기가 이제 최대거래 서진 종가인데 여기는 갖다 밀리더라도 보유관망 하시고서 저 상단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냐. 7,000원 기준 7,700원. 그래서 저기가 목표가라고 해놨는데 저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가긴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7,000원 7,300원?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도전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뭐 거기까지 못 가고 더 떨어지면은 이제 시간 까먹고 돈 까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챙겨가면서 하시고, 근데 올라갈 적에 조금 올라갔는데 많이 챙기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챙겨놨다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많이 챙겨놓으시고, CMG작은 추세를 박스권을 이제 돌파했다가 밀렸는데, 그러니까 돌파 여기가 저항대인데 저항 돌파했으니까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돌파 지지받고 가야죠. 근데 돌파하고 밀렸는데 다시 돌파했다. 그럼 내일 이제 지지받으면 추가적으로 가거나 내일 당장 갈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근데 한 번쯤 한 저 상단 이게 제가 7,350원이 매도 저기 거기가 목표가다라고 하고서 추천드린 건데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챙길 건 챙겨 두시고 딱 보면은 이게 여기 만원 만 뭐 500원 1,100원 이 정도가 최대 목표가다라고 치시고서 8,000원 이하에서는 절반 털고 나머지 만원 정도까지 도전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옵트론텍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 가고 있고 지금 고개를 내밀었죠. 네, 한번 들고 가보십시오. 네, 한 15,000원, 6,000원까지 들고 가보시고 근데 투자는 뭐로 하라? 주봉 보고 써라. 주봉. 네. 만원, 1,500원이나 이번 주에 딱 급등하게 되면은 9,600원이 저기 상단이죠. 머리와 꾸랭이는 고양이한테 줘라. 9,000원, 9,500원 이상에서 절반 이상 터시고서 나머지만 만원 이상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고 지능 기업은 오늘 흔들었죠. 추세도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이탈했는데 여기서 뭐 21선만 잘 지켜주면은 한 번쯤 쭉 갈 겁니다. 그래서 보유관망 잘 해보시고 부실주입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 파워넷도 오늘 어제 21선, 61선 동시 돌파 5일선까지
오늘 5일선 안 찼겠죠. 근데 박자가 하나도 안 맞죠. 네. 최대 15% 이내에서 하다가 급등하게 되면은 뭐 좀 더 추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엄청나게 좋은 종목입니다. 꼭 저렇게 손절 잡고 꼭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화약품은 추세를 살짝 이탈했다가 밴드 그러니까 이게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 추세를 엊그저께 이탈했죠. 이탈하면 뭡니까? 손절해야죠. 근데 맞고 떨어졌죠. 이게 맞고 떨어졌는데, 그래서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날 돌파했네. 그러면 이제 돌파도 하고 5일선 회복했기 때문에 재매수해야죠.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 한 3~4%더 비싸게 주고 사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그래서 추세를 돌파 안 차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지를 하는데, 거래도 늘고 있죠. 박자는 안 맞지만은. 근데 방향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걸 생각하시고서 보유관망 하시고, 그러면 이제 추세가 다시 형성됐죠. 이렇게 이렇게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는 추세대로 하면은 이게 손절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제 보통 밴드 하단 정도 찍거나 아니면 근접했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잡기술이긴, 잡 노하우긴 한데, 네. 추세를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추세를 원바닥과 밴드 하단에다가 이렇게 미리 그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박자가 안 맞으면은 했다가 발만 담갔다가 저 밴드 하단을 노리신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매물대죠. 매물대. 그래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2만원 이상에서 팔아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관망 했다가 저 상단에서 파시고, 그럼 저기가 뭡니까? 저항대고 저 위가 매도권이다. 저항대나 매도권이나 거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가면은 부담되는 거 다 파시고 여기까지만 들고 가시고, 이노 인스트루먼트도 이격이 짧을 적에는 그냥 보유관망 하신다. 목표가는 저 상단 481선 근처가 되겠다라고 보시고서 보유관망 하시고, 조정받을 적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모아텍도 파라볼리 데드 났기 때문에 데드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보유관망 하시고, 이탈하면은 비중을 팍축소 61선도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였다가 가거나 말거나 그냥 다른 종목 하신다. 다른 종목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제약은 이제 일봉에서는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월봉에서면 뭐 빠질 데가 없습니다. 빠지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 기회죠. 이제 바닥 찍고서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찍고서 가는데, 올라가다가 물리면은 어우 개땡큐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최소 여기 쓰리바닥은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게 쓰리바닥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진 않고 여기서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를 이 선을 근접해도 매도, 돌파해도 매도인데, 그냥 가면은 이제 아쉬운 물량만 들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재매수했다가 저 11,000원 정도까지 도전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미로직스도 이제 출발하는 건데 5일선 타고서 잘 가고 있고, 근데 얘는 뭐 저기를 돌파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맞고 떨어졌네. 근데 맞고 떨어졌는데 예전에 여기를 그 중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에서 보면은 이제 5분홍선인 거죠. 5분홍선. 5분홍선이라서 뭔가 좀 조정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 시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근데 여기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근데 일단은 저기가 목표라고 보시고서 저기서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기서 한 7~80% 팔았다가
떨어지면 좀만 더 사고, 그냥 가면 나머지만 저기 한 8,000원 정도까지 들고 가신다가 좋겠고, 저는 이게 뭔가 대박 종목, 10,000원 이상 갈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렇게 갈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신풍작은 되게 뭐 양호합니다, 이게. 아직 추세를 이렇게 단기, 이렇게 뭔가, 원래는 뭐 이거죠, 이거죠, 이거. 그래서 121선 저 정도가 손절 라인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근데 단기 추세가 이탈하면 그러니까 121선까지 떨어진다는 거겠죠. 근데 나쁘지 않거든요. 21선 지지받고서 하나, 둘, 3일째 냅다 갈 수도 있고 딱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감만 하시고, 파라볼릭이 내일 3기째죠. 3기째. 내일 아마 들어올려줄 것 같은데 5일선 회복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렇게 내려올 적에 이제 184,000원에서 매도를 했지만 다시 내일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유감만 해보시고, 지금 단기 지표만 5일선을 이탈하면 단기 지표가 터나 죽죠. MACD 703도 단기 지표이기 때문에 방향이 아래로 잡혔지만은 뭔가 50 이상인 상태에서 내일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감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최대역으로 사진 종가가 여기인데, 여기도 지금 돌파했다가 돌파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파 지지를 받으면은 추가적으로 갔겠죠. 가면은, 그런데 이게 뭐 50만원 100만원이 아니라 저는 33만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서 일단은 저대로 하시고, 저대로 하시길 바라고, 이걸 이탈해서 저기는 그냥 다시 해야 된다. 떨어지면 되면 저기 추가 다시 121선에서 다시 노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봉에서 보면은 이게 월봉 모양은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서 이번 달에 음선이 나는 게 아니라 저대로, 이번 달에는 저대로 끝낼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지면 다음 주에 이렇게 조정받고,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이렇게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내년에 쭉 가지 않을까, 33만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개풍 나오면서 한 다시 10만원이나 뭐 한 5만원 뭐 거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서 올라갈 적에 잘 매도를 하시고, 뭐 모양이 이번 달 조정받고 다음 달, 이번 달 이렇게 끝나고 다음 달 조정받고 다다음 달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점에서 3봉이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경계. 저는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끄적끄적 하다가 쭉 가면서 33만원, 여기가 최대 목표가다, 그렇게 보시고, ICD도 오늘 주봉, 항상 주봉 보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주봉이 애매하네. 밴드 상단이라서. 근데 이 추세를 돌파하고 박스권도 돌파하고서 요 추세를 돌파하고, 여기 지금 이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박스권을 지금 돌파했다. 지금 심리도는 안 맞지만 다 잡혔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 저는 월봉 보면 근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월봉이 이런 게 엄청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서 물리십시오. 물리시고 떨어지면 그냥 추가만 하신다. 그래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수급이 안 좋네. 근데 수급이 안 좋은데 유보율 많고 부채 작고 신용장굴이 조금 높긴 한데, 저 정도면은 뭐 6.75%면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근데 수급이 별로 안 좋죠. 뭐 5년선 회복 안착하고서 다음 연도에 쭉 갈 수도 있겠네요. 매물대도 돌파했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쌍바닥이죠. 그래서 해볼만 합니다. 해도 시너지도 오늘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박자가 안 맞아서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매물대기도 하고, 지금 이제 거래가 연속으로 늘면서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고, 방향도 위로 잡혔기 때문에 내일 5일선도 회복 안착하고 내일 조정받고
수요일날 급등하거나 내일 3일째라도 시가에 선매수해서 급등하기 기대를 하면서 보유 관망하시고, 팜스트리도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추천을 드려서 파라볼릭이 골든, 파라볼릭이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죠. 어제가 맥스 급수했었는데 어제 못 봐가지고 오늘 내일 사면 이제 추격 매수죠. 추격 매수. 그런데 721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 기타 법인이 560만 주를 샀다라고 보시고서 잘 분할로 잘 사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차트가 이렇게 뭔가 지금 돌파했다가 오늘 첫 돌파해서 이렇게 쭉 V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분할로 잘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몇 프로? 더블 이상, 더블은 모르겠지만 최소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C 그린 홀리스도 잘 보시고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컴텍 시스템도 뭐 그냥 저대로 뭐 이거는 뭐 빠지고 할 데도 없습니다. 그냥 저대로 하시고 DSR 제강 SXT 클래스콤도 지금 721선 돌파하고서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려는 시국입니다. 분할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DSR 제강도 오늘 장 초반에 동시호가에 시간 점상을 했었는데 시가가 여기 형성되면서 올라갔다가 밀렸죠. 밀렸는데 5일선을 지켜주고 근데 심리도가 꼬라박고 있네. 근데 최대 거래 사진 종가를 돌파했다 내려오고 그리고 시간 동시호가에 점상된 종목들이 진짜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요즘에 보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가야 5일선 근접해서 상한가를 그러니까 내일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한 10만원 샀다가 가면서 이 종가 4,980원을 돌파를 하면은 상한가 가려나 보다 하고서 한 10% 15% 사가지고 상한가를 한번 도전을 해보십니다. 주봉에서 이런 차트들이 상한가 갑니다. 이런 차트들이 상한가 가는 차트다라고 보시고서 주봉도 그리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종가가 4,620원 종가가 4,620원 4,660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했다 밀렸다가 돌파 지지받고 지난주에 바닥권에서 윗꼬리 소양선 나고서 이번주에 눌러주고서 다음주에 가거나 이번주에 5주선 근접했다가 빵 갈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고서 내일 요 20주선 정도를 손절 잡고서 한번 20주선은 손절폭이 크죠.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매수 했다가 10만원 샀다가 가네 싶으면은 팍 사시고서 떨어지면 근데 못 가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면 일단은 수세를 안 깨면은 보유관망 하는 거죠. 보유관망. 추세는 뭡니까 이게? 요거죠, 요거. 근데 여기는 손절폭이 크죠. 그러니까 5일선을 이탈하면은 절반 이상 부담되는 물량을 팔았다가 다시 721선에서 다시 사셔야 되겠죠. 이게 4,7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보유관망 하시고 뭐 11선이나 21선 찍고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내일 제 예상에는 장만 그렇게 꼬라박지 않으면은 10만원 시가에 내려오다가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에 10만원 사고 그리고 시가 이하는 5% 샀다가 4천 얼마라고요? 저 종가를 4,980원을 그러니까 5,000원 넘어가면은 가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샀다가
떨어지면 일단 관망했다가 네, 다시 간다 싶으면은 추가를 오히려 더 추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영상 녹화를 떠가지고 남겨놓습니다. 네, 해외 선물은 그대로 오고 네. 아무튼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가도 네. 종목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테마 잘 하셔가지고 큰 수익 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